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ETF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라는 주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 비중이 역대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좀 자료를 보면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작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진짜 꽤 많이 성장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뱅가드 S&P 500과 나머지 쪽 뭐 QQQ나 뭐 이런 쪽에서에 따른 추이보다 더 빠르게 성장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서 또 개별 기업들이 또 비트코인을 또 모으는 추이도 있다 보니까 그 점까지를 고려를 해 본다고 하면 그래도 상위 10위권 안에는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 속도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TF에 따른 유입비는 아무래도 나중에 이 추이에서도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국채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이제 조건 사항 중에 하나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에 따른 순유입 비중은 어느 정도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 은행들에 따른 규제 완화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을 만한 환경적 요인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또 어느 정도 인센티브로 이제 스테이블코인 연합 체계에 있는 추이, 은행 뭐 5개 연합 체계에 따른 그런 은행들이 이제 잘 모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언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거에 따른 이제 또 보답으로 이제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의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제외하고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잘 해주고 있는 실적이고 좋은 성과도 잘 나와주고 있는 실적입니다. 독보적으로는 이제 일본의 메타플래닉시 이제 스트래티지에 있는 모델링에 엄청나게 잘 선방을 해주고 있고 성공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비슷한 모델로 이제 비트맥스라는 쪽이 있긴 하지만 재무 건전성이 아직도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테마성 부분으로 부류를 좀 나뉘어 가지고 보실 필요성은 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에 따른 동향은 아무래도 계속 더 많이 모아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한 미국에 따른 부채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이제 대체 자산 쪽에 따른 관심도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상당한 이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반기 부분에서 이제 부스터를 땡겨줄 수 있는 추이가 아무래도 이제 서클의 IPO가 어느 평가 가치를 받고 IPO를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보를 받고 상장이 돼서 이 상장된 자금 가지고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사이즈를 많이 키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여유 자금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크게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잘 보실 필요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국내 소식 중에 가장 큰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었고요. 이제 정치적 색깔 빼고 본다고 하면 자산의 10가지 정책에 있는 추이를 보게 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 합법화, ICO, STO 부분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하실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 유예, 투자자 보호 강화, 생태계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나머지 거는 뭐 굳이 뭐 눈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세 유예가 이제 그 다음에 될 거냐? 그건 아니다
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남위원회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번에는 입법부와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까지도 아주 꽉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소리를 많이 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통령에 따른 그런 성향을 보게 되면 한번 추진력을 내비치면 그대로 그냥 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소통이 잘 한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그때 가봐야지 될 것 같다. 그 대신 저는 과세유예에 따른 추이에 더 이상 질질 끌진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ETF를 떨어졌다라는 것은 너희들도 양보해라. 우리가 이 정도만큼은 좀 양보하지 않았냐라는 추이로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과세 유예가 된다라고 하는 진영에 있는 말은 좀 걸러 들을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부분은 구프 유출을 막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어떠한 컨셉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할지는 좀 갸우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불러올 수 있을 만한 추이는 아무래도 이제 대충 각을 보아서 보게 되면 빗썸, 업비트 그리고 제3의 지자체가 포함된 거래소 안에 있는 상장되어져 있는 요 안에 답안지가 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그냥 이런 동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ETF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ETF에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할 거라고 하면 파생 ETF 쪽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물 ETF를 할 거라고 하면 애초에 하지를 마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냥 여러분들 지갑에다가 그냥 두는 게 훨씬 더 이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ETF는 이자를 주지 않고 파생의 ETF는 이자도 두둑하게 주면서 또 레버리지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에 있는 상황은 국내에 있는 추이에서도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어느 정도 정리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따른 추이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단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의 프리미엄 추이가 그렇게 많이 끼는 환경은 아직은 아닐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끼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 1에서 2%대 계속해서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추세적으로 이제 이 비트코인의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횡보박스권 구간에 계속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매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이 구간 대비마다 이 도미넌스 부분에 하락을 할 때마다 알트코인에 따른 수혜를 잘 맞아가면서 그리고 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모든 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즌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내 끝의 마무리를 어떻게 잘 지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성적표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도 알트코인이 조금 더 힘을 보려고 하면 이더리움이 이 정도 선방을 했었을 때 솔라나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솔라나도 같이 힘을 내야 그나마 좀 괜찮고 여기서 조금 더 본다라고 하면 도지도 또는 시바코인도 또는 페페까지 이 정도는 힘을 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6월달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미 있게 빨리 조정은 조정대로 좀 마무리가 빨리 되고 다시 상승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분기 금방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7, 8, 9 조정 구간
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세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4분기 부분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 추이에 거의 넘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크게 아직도 생각이 많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왜 바뀌지가 않았냐면, 자, 스테이블 코인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각 코인의 시가총액만큼 보다 그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동력이 나와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코인이 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가? 또 세 번째로는 각 레이어 1의 대표격인 그런 애들이, 알트 애들이 어찌 보면 성장을 해주고 있는가? 수수료 수익이 어느 정도 잘 나와주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을 높여주고 있는가인데, 그런 점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개선될 여지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면 아직은 좀 이른 감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먹을 만한 자리는 조금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부분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120K 정도 순을 보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또 수정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생각이 바뀌지가 않고 있는 점은, 아직까지도 트럼프에 있는 정권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7월 4일에 있는 이 표결이 이제 배당세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지수가 한 번은 푹 하고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악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자 라는 차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배당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세율이 재조정되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안타깝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코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아쉬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